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시니어의 고독사가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혼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족과 단 5분도 대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양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보가 뭔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 작은 양보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5년 연장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25% 줄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74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평생 양보를 모르고 살던 분이 어떻게 가족들과 화해하고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26분 동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양보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보가 어떻게 행복 호르몬을 40% 증가시키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충격적인 통계들을 통해 양보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실제 한 분의 완전한 인생 반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12분 지점에서 공개할 74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겁니다. 평생 고집만 부리다가 가족들에게 완전히 외면받았던 분이 어떻게 손자, 손녀들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거나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양보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주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순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십니다. 어느 날 계산대 앞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를 보셨어요. 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고 그 엄마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평소 같으면 나도 바쁜데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먼저 계산하세요. 아기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자리를 양보하자 젊은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고 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이웃들이 평소보다 훨씬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양보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꾸어 놓은 거죠.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양보 행동을 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평균 30% 감소한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학과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습관이 있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5년 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보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특히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타인과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어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소 성격이 급하셔서 가족들과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는 사이였죠. 그런데 손자가 태어난 후 할아버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아기 봐줄게. 잠시 쉬어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TV 채널도 며느리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으로 양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3개월 후 며느리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요즘 집에 오는 게 정말 좋아요. 아버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할아버지도 가족들과의 시간이 즐거워졌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세요. 이처럼 양보는 단순히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인 거죠. 양보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양보를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라고 손짓하기, 식당에서 좋은 자리 양보하기,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챕터에서 양보가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양보의 놀라운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60세 이상 시니어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70%가 양보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면 가족과의 대화에서 내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 대화가 단절됐다가 45%,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을 양보하지 않아 관계가 멀어졌다가 35%, 자식들과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만남이 줄어들었다가 30%였습니다. 반면 양보 습관이 있는 시니어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의식적으로 양보를 실천하는 시니어들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양보 습관이 있는 그룹은 가족 만족도 85%, 친구관계 만족도 78%,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82%였습니다. 양보 습관이 없는 그룹은 각각 58%, 47%, 51%에 그쳤죠.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8,000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양보와 배려를 생활화한 분들의 심장병 발생 위험이 25% 낮았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30% 향상되었고 우울증 발생률은 40%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양보할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면서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이것이 각종 만성질환 예방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최정자 할머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과 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회원들과 자주 충돌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젊은 회원이 할머니 의견도 맞지만 다른 분들 생각도 들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자신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의사도 약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행동을 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뇌 구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어떤 작은 양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에서의 양보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당신 말이 맞네요. 또는 그런 관점도 있군요라고 인정해 주세요. 하루에 3번만 실천해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둘째, 순서에서의 양보입니다. 식당, 은행, 병원에서 급하지 않다면 뒤에 온 분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해 보세요. 특히 아이를 동반한 분이나 연세가 더 많으신 분께 양보하면 큰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선택에서의 양보입니다. TV 채널, 메뉴 선택, 산책 코스 등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가족이나 동반자에게 맡겨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는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통계는 명확합니다. 양보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거죠. 오늘부터 하루에 1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인생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4세 이영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양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양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셔요. 어린 시절부터 져주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자라셨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성격이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꾸리셨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셨고 가족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봤는데 뭘 모르겠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결혼한 아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치게 되었고 딸은 아예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외로워지셨죠. 큰 집에 혼자 남게 되신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TV만 보시며 지내셨어요. 그러던 3년 전 할아버지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엄마와 아기를 만났는데 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끄럽네라고 중얼거렸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 엄마가 자신의 딸 같아 보였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아기들은 원래 우는 게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젊은 엄마가 깊이 인사를 하며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 따뜻한 음료수를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할아버지 덕분에 힘이 납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하세요.
더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추석 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평소 같으면 그건 틀렸어라고 바로 반박했을 상황에서 그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아버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아들에게는 내가 힘들 때 아버지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50대 아들이 울먹이며 아버지, 그동안 서운했지만 이해해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몇 년 만에 푹 잠들 수 있었다고 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딸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평소 딸의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던 할아버지가 먼저 사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동안 무뚝뚝하게 대해서 미안했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라고 말씀하신 거죠. 딸이 눈물을 흘리며 아빠 보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다고 해요. 이제 할아버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시며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세요. 가끔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분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주시기도 해요. 동네 경로당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조언을 해드립니다. 예전처럼 내 말이 맞다고 우기지 않고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인정해 주시죠. 덕분에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으시다고 해요. 건강도 놀랍게 좋아지셨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는데 지금은 혈압이 정상이 되었고 잠도 깊게 주무세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라고 놀랄 정도라고 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이제 아들은 주말마다 안부를 묻고 딸은 한 달에 2번씩 찾아와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준다고 하세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진짜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양보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였네요. 관계도 얻고 건강도 얻고 행복도 얻었으니까요. 이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작은 양보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양보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왜 지금 당장 양보를 시작해야 하는지, 늦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고독사가 10년 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 중 1위가 바로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었어요. 특히 남성 시니어의 경우 75%가 자녀들과 한 달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작은 고집과 양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맞다, 젊은 것들이 뭘 안다는 마음이 점점 벽을 쌓게 만드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동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어요. 하지만 은퇴 후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큰아들이 직장을 옮기려고 상의했을 때 그런 무모한 도전은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작은아들이 연애 상대를 소개했을 때는 그 집안 배경이 뭐냐며 따져 물으셨고요. 딸이 육아 방식에 대해 조언을 구했을 때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망친다고 비판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하며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모임에서도 할아버지와 마주 앉기를 꺼려했고 전화 통화도 줄어들었어요. 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예 연락이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홀로 지내시며 하루에 한 명과도 대화하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TV와 휴대폰이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었죠. 건강도 급격히 나빠져서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을 자주 가시는데 혼자 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 70% 이상이 자발적 고립이 아닌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시니어들의 치매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0%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은 3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2.5배 높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교감이 없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반면 양보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미숙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의식적으로 양보를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와의 육아 방식 차이를 인정하고 손자 교육에 대해서도 엄마가 결정하는 게 맞다며 한 발 물러서셨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조언을 듣고 싶어요라고 연락해오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찾아와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할머니는 양보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는 더 어려워져요. 기존 관계가 망가지면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건강이 나빠진 후에는 양보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대화에서 내 말이 맞다는 표현을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설령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관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둘째, 자녀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 대신 지지를 표현해 보세요. 걱정되지만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어떤 결정을 하든 아버지 어머니는 내 편이다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나 오해에 대해 먼저 사과하세요. 그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이웃과의 작은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작은 선물 건네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양보는 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이에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지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작은 양보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따뜻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첫걸음을 내디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양보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작은 양보 하나가 행복 지수를 40%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25% 낮추며 수명을 5년 연장시킨다는 과학적 사실. 그리고 이영철 할아버지처럼 70대에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양보는 거창한 희생이 아니에요. 대화에서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라고 손짓하기, 가족의 선택을 지지해주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양보를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양보를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또한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양보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사회도 더욱 따뜻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건강한 인간관계 만들기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작은 양보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